또 앞서 여러 좋은 그 센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든 그 바이오 센서 시스템이 다 그 디텍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앞서 보여주신 그런 방법들하고는 조금 뭐 브러치가 다르게 대부분 뭐 엔티바디 붙이고 세컨더리 엔티바디 붙이고 거기다 또 엔자임이 있어 또 반응을 시킨 다음에 칼을 디텍션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저희들 그거를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바로 그 몰레큘 레커니즘이 일어나면 바로 컬러가 변하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세컨더리 프로브가 필요 없이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근본적으로 뭐 한양대 제가 발표하지만 제가 혼자 하던 일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화학과의 이영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키스의 안광덕 박사님 그리고 브레드 화학과의 그 안동인 교수님이 거의 뭐 네 팀이 이퀄리 컨트리뷰트 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팀으로 하고 있고 이 과제는 현재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그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분년 앞으로 지금 분년 중에 지금 한 2년 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잘못하면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그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바이오센스의 원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겟 물질이 바인딩을 하면 몰레큘 레커니즘을 하고 그다음부터 어떤 시그널이 그 프로듀스 되면 이게 바로 그 바이오센스가 되겠는데 일단 저 생생한 시스템으로서는 칼라라든지 플로레센트든지 아니면 리독스 포텐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요 칼라 시스템에 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콘주게이티드 폴리머 센서에 관심이 많냐면 일반적으로 그 분자가 이렇게 단분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각각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겟 몰리큘이 바인딩을 하면 신호는 여기 하나밖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센시티비티가 높아지려면 바인딩도 잘해야 되고 요 프로듀스하는 시그널이 또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파이 콘주게이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백본 자체가 콘주게이션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타겟 몰리큘이 예를 들면 이 여러 군데 중에 하나만 바인딩 하더라도 신호는 이쪽을 통해서 백본 전체 전달되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폴리사이펜 같은데 예를 들면 크라우니스를 달아보면 이 분자 자체는 원래는 이런 형태의 안전한 형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콘주게이션이 잘 이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탈이 바인딩하게 되면 그럼 이 크라우니스가 메탈 바인딩하기 위해서 여기 쪽에서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이 분자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콘주게이션이 원래 이 상태보다는 이쪽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요 같은 경우는 파장이 단파장 쪽으로 시프트한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래서 유능한 시스템을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일렉트로루미네스트한 폴리페놀렌 비닐렌에다가 어떤 바이피리딘 같은 걸 달아보면 이것도 이렇게 쭉 콘주게이션 가다가 바이피리딘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바이피리딘이 이렇게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콘주게이션이 결국 가다가 여기서 피오비탈이 쭉 가다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건너뛸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파장이 이렇게 어떤 완전 요게 어떤 특정한 파장이라면 반면에 이제 메탈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션 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플랫하게 되죠. 그럼 이제 플랫하게 되면 다시 이제 콘주게이션이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전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림은 잘 안 나왔습니다만 원래 이 고분자가 이 파장을 흡수를 하면 다른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장파장 쪽으로 이 시프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폴리아닐린에다가 보로닉 엑시드를 달아놓으면 이 아닐린에다가 이제 보로닉 엑시드를 달면 카바일렌트 같은 게 보로닉 엑시드하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메커니즘을 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컨포메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떤 그 업소분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도 한 예를 들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까지 지금 앞에서 쭉 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더 엘레강트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 폴리페닐렌 빌렌에다가 끝에 이 서포닉 액시드를 달아서 물에 넣게 만들어가서 그러면 이거는 폴리페닐렌 빌렌은 굉장히 형광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플루레센트한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 메틸 바이올레진이라는 이 캐타이오닉 분자를 달아놓고 끝에다가 이제 이 바이오틴을 달아놔서 그러면 이제 요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겟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요 메틸 바이올레진이 어떤 캐리어 역할을 하면 이걸 두 개를 섞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 매트릭스 폴리머하고 이게 마이너스 차지고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니까 이온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을 시키면 여기서 거의 뭐 일렉트로 트랜스퍼 같은 게 나서 플루레센트가 굉장히 팬칭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이렇게 플루레센트한데 반면에 이제 이걸 섞어 놓으면 플루레센트가 굉장히 약하게 되죠. 약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 그 바이오몰레큘을 넣어주면 예를 들면 이 스트라타빈, 아비딘 같은 거는 이 바이오틴을 상당히 잘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바이오틴이, 이 아비딘이 바이오틴하고 인식해서 이 아비딘 자체도 굉장히 큰 몰레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이 바인딩하는 게 이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비딘이 이 바이오틴을 물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폴리머 형광이 살아나는 이런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텍션 넣어줬을 때 형광이 이제 요걸 넣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그 바이오센스 시스템이 아주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에 관심이 많냐면 이 폴리다이아스틸렌이라고 해서 이제 그 폴리머 백본에 2중, 3중, 2중, 3중에 쪼개는 이 시스템이 어떤 몰레큘러 레코그니션이 일어나면 그 타겟 사이에 스트레스를 가해져가지고 이 컨주게이션이 깨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이 폴리머 솔루션이 블루에서 이 레드로 변하는 이런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고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저희들은 어떤 보통 세포가 셀 멤브레인이 바이레이어, 하이드로포빅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바이레이어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그 표면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게 붙어가지고 다른 세포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거하고 몰레큘러 레코그니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프로치는 이런 셀 멤브레인의 바이레이어를 가지는 이 구조를 미믹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표면에다가 분자 인식 기능을 도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몰레큘러 레코그니션을 할 때 이 폴리머 컬러가 이렇게 블루에서 레드로 변하는 그런 시스템에 저희들 관심이 있고 그럼 왜 컬러가 변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도 지금까지 아주 자세한 정확하게 알려진 메커니즘은 없는데 대부분 그냥 세트 됐다고 할까 그런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P 오비탈이 쭉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가 타겟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타겟하고 스트레스 하나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이 P 오비탈 컨주게이션 될 게 트위스트가 일어나서 컨주게이션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주게이션 쭉 됐을 때는 어떤 정파장, 그러니까 긴 파장의 흡수를 나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션 끊어지니까 파장이 이제 짧은 쪽으로 시프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컬러는 실제로는 이 블루에서 파장이 P 오비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서 컨주게이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컬러는 레드로 바뀌고 그래서 이 타겟 스트레스하고 타겟하고 이 폴리머 사이의 체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P 오비탈이 중간중간에 끊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모노머가 있으면 중합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그냥 물에다가 셀프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UV 애널리티컬 TLC 디텍션하는 UV 그걸 보강하면 이렇게 원포 리셉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나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2중 결합과 3중 결합을 교대로 가지는 폴리다이아스틸렌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형태로도 이런 리포솜 같이 요게 이제 바로 셀 멤브레인 미믹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LB나 LS 필름을 사용해서 그 방막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막이 어떤 이런 그 바이레이어를 가지고 표면에 여러 가지 글라이코 프로틴들이 그 몰레큘 레코드가 일어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미믹해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카보하이드레이트 표면에 붙이면 바이러스나 셀을 디텍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펩타이드 붙이면 어떤 펩타이드를 레크레이션하는 그런 리셉터 아니면 엔티바디를 붙여서 엔티전 스크린하고 아니면 엔티전을 붙여서 엔티바디를 스크린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만약 이걸 찾을 수 있으면 튜머 스페시픽 리간드를 붙여서 튜머를 디텍션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뭐 오늘 저희들이 결과가 없습니다만 이런 그 싱글 스트랜드 DNA를 붙여가지고 더블 스트랜드 DNA가 될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칼라 변하는 걸 최근에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온을 뭐 붙여서 카운트 이온을 디텍션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센서가 보고된 거는 사이언스에 보고됐는데 어떤 그 필름 표면에다가 이 시아닉에서는 카바이드를 붙이면 요거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요 몰레큘을 잘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요걸 표면에 붙여가지고 바이러스가 그 없을 때는 이런 그 650 나노미터 흡수가 일어나는데 바이러스 넣으면 다시 그 레드 쪽으로 시프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고가 됐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뭐각 예는 제가 다 들려줄 수는 없고 또 최근에는 이런 이 사이클릭 펩타이드가 어떤 특정 메탈이 바인딩하면 그 몰레큘 레크레이션 가지고 컨포메이션 변화가 요런 거를 그 멤브레인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메탈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이 특정 메탈에 의해서만 그 칼라 변하는 게 보고돼요. 그러면 뭐 만드는 거는 리포좀만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어떤 이 다이아틸렌 모노가 있으면 이거를 물에다 디스퍼션 시키고 소니케이션 한 15분 시킨 다음에 필터해서 이제 그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250 나노미터를 노광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블루 컬러를 가지는 리포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뭐 하나 들어드리면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저희들이 스타팅한 게 어떤 표면에 이런 그 카복실드 엑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덴드리브가 그 표면에 그 아민기가 있으니까 아민하고 카복실드 엑스드 사이에 인젝션이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그 컬러가 변할까 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세포를 공격할 때 그 하나만 한 사이트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멀티베일런트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델로서 저희들이 했고 보시면 그 덴드리브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블루에서 레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흡수도 650 나노 흡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550 나노미터에서 이렇게 흡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말고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표면에다가 이런 아주 심플한 형태의 페니일기를 붙여가지고 어떤 사이클로덱트린이 바인딩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물질을 디자인해서 왜 이를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PDA 폴리다이에틸렌 센서가 보고된 게 대부분 그 프로틴이나 세포 레벨에서 큰 분자만 잘 디텍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바이올로지컬하게 스크리닝하는 시스템 쓰려면 좀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분자량이 적거나 아니면 미디엄 사이즈를 잘 디텍션 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로서 사이클로덱트린은 알파, 베타, 감마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클루전 컴플렉 되는 게 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런 패닝을 하나를 붙였을 때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알파 사이클로덱트린만 스페시프하게 바인딩 할 것이다. 그러면 알파 사이클로덱트린에만 의해서 컬러가 인듀스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알파 사이클덱스린이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알파 사이클덱스린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컬러가 센서의 컬러가 이렇게 블루는 줄어들고 그 레드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그 알파 사이클덱스린 안에 그 바인딩이 인클루드 컴플렉스가 일어나서 그런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사이클덱스린하고 이 포나이트 패널을 섞어놔서 이 덱스린 안에 이 포나이트 패널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상태는 우리가 이 센서가 더 이상 바인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니비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테스트를 했는데 보면 이 알파 사이클덱스린에서는 어떤 농도에 따라서 어떤 컬러 리스판드, 컬러 변하는 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포나이트 패널을 섞어 놓으면 그 다음에 물론 뭐 조금은 이렇게 증가했지만 그래도 컬러 변화가 굉장히 그 서프레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나 감마에는 거의 그 영향이 없고 다른 또 리니어에는 사이클릭 그러니까 리니어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또 전혀 그 컬러의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좀 더 이제 그 복잡한 시스템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어프로치가 좀 더 TNF 바디를 표면에 붙여놓고 이 TNF 알파를 넣었을 때 이 컬러가 변하는 걸 이 실험은 고려대학교에서 했는데 고려대에서 이 결과를 이제 보면 일단 그 TNF 알파가 거의 한 40에서 한 100나노몰까지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싱 능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컬러가 변하는 게 어떤 마이크로볼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리미트인데 어떤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라이트 농도가 적더라도 시그널이 그 증폭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이 폴 엔티바디 붙였을 때는 그 컬러 변화 잘 안 일어나서 이 엔티바디 바인딩 프레그먼트인 이 FAB 사이트만 다시 따로 떼서 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보통은 엔티바디 사이트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엔티전 프로틴이 왔을 때 그 영향이 아마 적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엔티전 바인딩 사이트만 붙였을 때 어떤 컬러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고 최근에는 뭐 저희들이 그 어떤 요런 표면에 이 아미노 벤조익 액시드를 붙였을 때 어떤 이 컬러가 리버스블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PDA 센서는 대부분 이 리버스블은 한번 컬러가 변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최근에 우연히 요걸 표면에 가지는 리포점을 만들었을 때는 이 히팅하면 컬러가 레드로 갔다가 다시 쿨링하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걸 저희들이 관찰을 했고 일단 뭐 사진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뭐 보면 25도씨 100도씨 하면 약간 핑크로 갔다가 다시 쿨링하면 다시 블루로 오는데 이게 여러 번 그러니까 뭐 한 8번 정도 반복해도 원래 그대로니까 이 쿨링 왔다 갔다 계속해도 요 온도가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요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온도를 올리면 또 이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봐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리버스블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걸 저희들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메커니즘이 어떨까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일반적인 PDA 끝에나 실크라 이런 거는 히팅하면 컬러가 이렇게 변한 다음에 다시 쿨링해도 다시 이대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다시 그대로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그대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보면 뭐 이 표면에 예를 들어 실크란 이거는 뭐 리포점 자체는 스테이블하지만 이 리버스블하고 이것도 끝에 그냥 패닉이만 있는 것도 이 리버스블하고 여기 카복실 엑시드가 있는 예를 들면 메타 위치에 있는 거하고 파라 위치에 있는 것만 조금 리버스블하고 그 중에서도 메타 위치에 있는 게 훨씬 더 이 리버스빌리티가 좋은 걸 저희들이 관찰했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잘 안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이 패닉이 없는 이런 거는 아예 서멀리 이 리버스블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리버스를 한 걸 저희들이 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그 방법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PDA 센서 끝에다가, 예를 들면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한번 붙이고자 하면 펩타이드를 붙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리포점이나 뭐든 만들었을 때 어떤 펩타이드의 스페시픽한 그런 바이올로지컬하게 재밌는 리셉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프로테인들이. 그런 걸 이제 스크리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펩타이드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컨벤셔널하게 솔루션을 삽성하면 스텝이 굉장히 길고 분리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이런 솔리드, 그러니까 폴리머 레진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합성하는 방법을 저희 최근에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아미노산을 붙이는 걸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폴리머 레진을 이렇게 프로텍트된 걸 디프로텍트 시키고, 그래서 이제 프리 아민을 만든 다음에 다시 아미노산을 하나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디프로텍션에서 프리 아민을 좀 끝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스틸렌 모노머를 붙이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프로덕트를 비드로부터 잘라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산을 붙어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들 수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냥 하나씩만 붙이는 걸 합성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드가 지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좀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리포점을 만들어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굉장히 블루 컬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만든 PDA에다가 알라닌을 붙였다든지, 라이신을 펜을 붙였을 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는데, 아마 이건 또 어떤 공정상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거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어프로치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주로 이런 리포점하고 LB나 LS 필름상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현 박사님 연구실에서는 이거는 같은 경우는 거의 non-covalent 바인딩이니까 아무래도 미케니컬하게 스테빌리티 면에 좀 떨어질 거다 해서 지금 여기다 공유 결합도로 붙여가지고 셀프선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어떤 센서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ITO 글래스 위에다가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컬러 변화뿐만 아니라 ITO 글래스가 어떤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어떤 일렉트리컬하게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리독스 포텐셜의 변화가 여기에 바인딩함으로 해서 리독스 포텐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성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이거 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포커스 두는 거는 어떤 이런 바이오센스, 바이오칩이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SA